능력 없으면 나가요. 우리가 자선단체입니까? 봄비가 내리던 화요일 오후 경기도 안산산업단지 외곽에 자리한 중소자동차 부품사 성원. 정밀 2층 회의실에서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게 지금 납기 관리라고 한 겁니까? 신임 생산운영 본부장 윤태혁이 A사 출력물 뭉치를 회의 테이블에 내던지듯 올려놓았다. 종이가 흩어지면서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무도 줍지 않았다. 회의실 안에 있던 팀장 3명은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고 창가에 서 있던 생산팀 막내는 유리창 너머 주차장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구매관리팀 박미경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박하지도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화가 난 것도 울 것 같은 것도 아니었다. 이미 다 알아버린 사람의 표정이었다. 2분기 납기 지연 건수가 전 분기 대비 12% 올랐어요. 12%. 이게 납기 담당자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주거래 업체 2곳이 동시에 변명 말고요. 그것으로 끝이었다. 윤태혁은 흩어진 종이도 줍지 않은 채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울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팀장 중 하나가 헛기침을 했다. 미경 씨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2장을 주워 테이블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자리를 나섰다. 그날 오후 미경 씨는 자리로 돌아가 하던 일을 끝까지 마쳤다. 협력업체 Y사에 이번 주 입고 예정 물량을 재확인하고 대체 조달 루트로 연결한 경기 북부 업체에 확약 메일을 보냈다. 다음 달 납기 시뮬레이션 표를 업데이트하고 신규 협력사 등록 서류 3건의 오류를 바로잡아 총무팀에 넘겼다. 오후 6시 27분 사무실에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할 무렵에야 컴퓨터를 껐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바탕화면 폴더를 한번 열었다. 공유구매 관리 전체라는 이름의 폴더였다. 안에는 협력업체 연락망, 업체별 특이사항, 메모 등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누구나 열어볼 수 있도록 사내 공유 드라이브에도 올라가 있는 파일들이었다. 미경 씨는 폴더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튿날 아침 총무팀장 책상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총무팀장이 당황해 복도로 뛰어나왔다. 미경 씨, 잠깐만요. 이게 무슨... 연차 먼저 쓰겠습니다. 인수인계 문서는 이미 공유 드라이브에 다 올려뒀어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미경 씨는 그렇게 성원 정미를 떠났다. 복도 창문 너머로 화물차 한 대가 납품 물량을 싣고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성원 정밀은 창업한 지 21년 된 자동차 2차 부품 협력사였다. 직원 수 80여 명, 주거래처는 국내 완성차 1차 협력사 3곳.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납기 준수율과 불량률에서 오랫동안 거래처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회사였다. 그 신뢰의 상당 부분이 박미경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회사 안에서도 많지 않았다. 미경 씨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건 9년 전이었다. 자재팀 말단 사원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구매, 납기, 협력업체 관리 전반을 자연스럽게 떠맡게 됐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다. 쌓여도 아무도 처리할 줄 모르는 일들을 보고 혼자 공부했고, 거래처 심사 기준이 바뀔 때마다 자료를 정리해 팀 공유 파일로 올렸다. 그게 어느 순간 회사의 기준이 됐고, 미경 씨가 만들었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며 흐릿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다. 미경 씨가 9년 동안 관리해온 협력업체 담당자, 네트워크는 회사, 전산 시스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담당자 직통번호와 이름뿐 아니라 각 담당자의 성격, 선호하는 소통 방식,
무리한 부탁이 통하는 타이밍, 거절할 때의 패턴까지가 미경 씨의 머릿속에 있었다.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급납 요청이 들어오면 전화를 돌리는 사람이 미경 씨였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개인 번호로 연결해 처리하는 것도 그였다. 현장 팀장들 사이에는 오래된 불문율이 하나 있었다. 막히면 미경 씨한테 먼저 물어봐. 미경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손을 저었다. 나 없어도 돼. 다 문서로 남겨뒀잖아. 하지만 문서가 있는 것과 그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윤태혁 본부장이 성원 정밀에 부임한 건 석 달 전이었다. 그룹 본사 경영혁신팀 출신으로 계열사 두 곳의 비용 절감 프로젝트를 주도했다는 이력을 갖고 있었다. 부임 첫날부터 부서별 원가 내역 고고를 요구했고, 현장 사정을 파악하기도 전에 인력 재배치를 거론했다. 첫 번째 인력 검토 보고 자리에서 그는 구매관리팀 항목을 보며 말했다. 이 포지션은 ERP 시스템 고도화하면 인원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팀 사람에 의존하는 구조가 너무 심해요.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구매팀장은 반박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 한 명의 네트워크와 9년간의 관계, 자산을 보고서 숫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고 결국 속으로 삼키고 말았다. 미경 씨의 사직서가 들어간 날 저녁, 팀장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공유 드라이브를 열었다. 미경 씨가 올려둔 파일들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협력업체 연락망, 납기 리드타임 데이터, 체크리스트. 팀장은 한참 그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파일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살아있게 만들던 사람은 없었다. 균열은 생각보다 빠르게 왔고 예상보다 깊었다. 첫째 주는 겉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윤 본부장은 인수인계 완료 보고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균열은 둘째 주 화요일부터였다. 주거래처 H모비스에서 납기 지연에 대한 공식 항해 메일이 왔다. 납기일 대비 3일 지연. 담당자가 대체 조달을 위해 연락망 파일을 열고 전화를 돌렸다. 첫 번째 업체는 담당자가 2달 전에 바뀌어 있었다. 두 번째는 최소 발주 수량이 맞지 않았다. 세 번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네 번째 업체는 납기가 5일 후였다. 파일엔 번호와 이름뿐이었다. 어느 업체가 급납에 유연하게 대응해 주는지, 담당자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무리한 부탁을 어떻게 꺼내야 통하는지는 오직 미경 씨 머릿속에만 있던 것이었다. 결국 3일짜리 지연이 5일로 늘었고 H모비스 측에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주 목요일 신규 협력업체 등록 건의 서류 오류로 반려됐다.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항목이 구버전 양식 기준이었고 새 양식으로 다시 작성해야 했다. 평소라면 미경 씨가 제출 전에 반드시 검토하던 서류였다. 담당 직원이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하는 데만 오전이 통째로 날아갔다. 금요일엔 더 심각한 일이 터졌다. 2차 거래처 D사에서 납품하는 브레킷 부품에서 치수 불량이 발견됐다. 현장 생산 라인이 40분 동안 멈췄다. 미경 씨가 있었다면 D사 품질팀장에게 직접 연락해 긴급 대응반을 끌어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대표 번호로 연락했다가 3번 돌려받았고 책임자와 연결되는데 1시간이 걸렸다. 라인이 다시 돌아가기까지 총 2시간. 그날 생산 손실은 수백만 원에 달했다. 윤 본부장은 주간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다. 현장 운영 미숙, 직원 역량 강화 필요, 프로세스 시스템화 속도 높일 것. 팀장은 그 문장을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들릴 귀가 없었으니까. 3개월이 지날 무렵 성원 정밀의 사정은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분기 납기 지연율이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다. H모비스로부터 납기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내년도 물량 배분 재검토 통보가 날아왔다. 또 다른 주거래처 K사도 품질 이슈를 이유로 협력사 등급을 한 단계 낮추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협력업체 두 곳이 단가 인하 압박에 반발하며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대표 오창수가 직접 현장을 돌아본 건 그달 말이었다. 생산 라인을 한 바퀴 돌고 구매팀을 들러보고 협력업체 몇 곳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집무실에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업 때부터 함께한 영업이사가 차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창수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다. 미경 씨가 하던 게 이렇게 많은 거였어. 우리가 그걸 하나도 몰랐던 거야. 영업이사가 조용히 답했다. 너무 조용하게 다 해두셨으니까요. 저희가 당연한 줄 알았던 겁니다. 오창수는 한참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화물차 한 대가 빈 짐칸을 싣고 공장 정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미경 씨가 성원 정미를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퇴사 후 그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 9년 만에 제대로 쉬는 시간이었다. 밀린 잠을 자고 오래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고 동네 도서관에 앉아 아무 책이나 읽었다. 억울하다거나 분하다는 감정은 생각보다 빨리 가라앉았다. 그냥 지쳐 있었다는 걸 쉬고 나서야 알았다. 그런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박미경 선생님이시죠? 저는 KD 모빌리티 구매기획팀 이준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잠깐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KD 모빌리티. 같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중견 자동차 부품사였다. 성원 정밀보다 규모가 2배 이상 컸고 1차 협력사로서 완성차 업체에 직납하는 회사였다. 최근 몇 년 사이 납기 정확도와 협력사, 관리 부문에서 업계 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미경 씨도 들은 적이 있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산업단지 입구 카페에서 만났다. 이준호는 자료를 펼치기 전에 먼저 말했다. 저희가 박 선생님을 찾아뵌 건 오래된 관찰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희 협력업체 담당자들 사이에서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원 정밀 구매 쪽 누군가가 연락이 빠르고 무리한 부탁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한다고. 급납 요청이 통하는 거에 유일한 회사라는 말도 있었고요. 미경 씨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어떻게 저라는 걸 아셨어요? 이준호가 잠시 웃었다. 같은 단지에서 9년을 일하셨잖아요. 담당자들이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내민 제안은 구체적이었다. KD 모빌리티 2, 3차 협력사 전반의 납기 및 품질 관리 체계를 새로 설계하는 프로젝트의 실질 책임자. 직책은 구매 전략 수석으로 팀장급 보고 라인을 단축해 현장 판단이 우선되는 구조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보상은 이전보다 40% 높았고 성과 평가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했다. 미경 씨는 서류를 천천히 읽다가 한 가지를 물었다. 제가 현장에서 뭔가 바꾸고 싶을 때 윗선에서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준호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그래서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직보 구조로 가고 현장 판단 우선합니다.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저희 경영진이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날 바로 답을 주지 않았다. 며칠을 혼자 생각했다. 전 직장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두고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곳,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닿는 게 보이는 곳, 사람을 소모품으로 보지 않는 곳, 그 기준으로 보면 답은 어렵지 않았다. 미경 씨는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현장 직원들 이야기 먼저 듣는 구조, 그걸 첫 번째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준호는 잠깐 침묵했다가 답했다. 그게 저희가 바꾸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미경 씨가 KD 모빌리티에 합류한 건 초여름이었다. 첫 출근 날 그는 화려한 인사 없이 조용히 현장부터 돌았다. 구매팀 업무 흐름을 따라가 보고 협력업체와의 연락 방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확인했다. 각 팀을 들러 가장 먼저 꺼낸 말은 하나였다. 지금 가장 불편하신 부분이 뭔가요? 지시가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했다는 것. 그 한마디가 달랐다. 미경 씨는 9년 동안 혼자 만들어 온 것들을 이곳에서 다시 펼쳤다. 협력업체 납기 리드타임 실측 데이터베이스, 긴급 조달 비상 연락망, 업체별 특이사항 메모, 단가 협상 히스토리 양식. 하지만 이번엔 혼자 만들지 않았다. 구매팀 직원들과 함께 항목을 채웠고 현장 팀장의 의견을 반영해 흐름을 수정했으며 실제로 써보고 불편한 부분은 바로 고쳤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시작한 것이었다. 변화는 2달 만에 숫자로 나타났다. 납기 지연율이 전분기 대비 38% 감소했다. 긴급 조달 평균 처리 시간이 4시간에서 1시간 20분으로 줄었다. 주거래처 완성차 업체로부터 협력사 우수 등급 상향 통보가 왔다. 지역 자동차 부품 협의회 원래 모임에서 KD 모빌리티 대표가 발표를 마치고 나올 때 한 업체 대표가 물었다. 요즘 KD가 달라진 거 우리 담당자들도 다 느끼던데 뭐가 바뀐 겁니까? 이준호가 웃으며 답했다.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반면 성원정밀에서는 그음부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다. H모비스로부터 내년도 발주 물량 30% 감축 통보가 공식 문서로 날아왔다. K사는 협력사 등급 하락을 확정했다. 거래 중단을 통보했던 협력업체 2곳은 돌아오지 않았고 새로 찾은 대체 업체는 단가가 높고 납기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았다. 윤태혁 본부장은 숫자가 나빠질수록 현장을 더 강하게 압박했다. 그럴수록 현장은 더 위축됐고 위축된 현장에서 실수가 늘었으며 실수가 늘수록 더 강한 압박이 내려왔다. 오래된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이탈이 시작됐다. 생산팀 반장이 먼저 나갔고 품질팀 과장이 그 뒤를 따랐다. 소리 없이 이력서를 쓰는 사람, 지인을 통해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남은 사람들은 버티고 있었지만 버티는 것과 일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다. 그해 가을 그룹 본사에서 외부 컨설팅 감사가 들어갔다. 결과는 예상보다 광범위했다. 납기관리 부실로 인한 주거래처 물량 손실, 협력업체 네트워크 붕괴로 인한 조달 비용 상승, 핵심 인력 연속 이탈로 인한 운영 역량 저하,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기저에 자리한 구조적 문제들이 수치로 드러났다. 감사 보고서의 한 대목은 이랬다. 구매 납기 관리 역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개인의 비공식 네트워크와 경험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해당 인력 이탈 이후 이를 대체할 시스템 또는 인력이 준비되지 않았음. 이는 경영진의 인력 가치 평가 부재에서 기인한 구조적 취약점으로 판단됨. 윤태혁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표 오창수는 이사회 앞에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래 말이 없었다고 한다. 그가 신뢰하고 데려온 사람이 만든 결과였고 그가 2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진 자리였으니까. 전화가 온 건 가을 초입이었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미경 씨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 오창수, 성원 정밀 대표. 받을까 말까 잠깐 생각하다 받았다. 미경 씨, 나 오 대표요. 목소리는 예상보다 많이 낮았다. 그리고 낡아 있었다. 네, 대표님.
많이 어색하겠지. 그래도 전화했어.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경 씨, 나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한 거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 또 짧은 침묵이 지나갔다. 내가 틀렸어요. 미경 씨가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게 내 회사고 내 직원인데 내가 그걸 못했어. 그게 제일 잘못된 거야. 미경 씨는 창밖을 잠시 바라봤다.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미경 씨가 9년 동안 그 자리에서 뭘 해왔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 사실은 알면서도 당연하게 봤던 것 같고 너무 늦게 알았지. 돌아와 달라는 말은 못하겠어. 그 말 할 자격이 나한테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그게 다야. 미경 씨는 한참 말이 없었다. 오창수 대표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다. 대표님. 응. 저 그날 많이 서운했습니다. 본부장한테가 아니라 아무도 막지 않은 것 때문에. 대표님한테. 알아. 맞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게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화가 나는데 슬프기도 하고 슬픈데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랬겠지.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대표님. 진짜로요. 지금 있는 곳에서 하고 싶던 일 제대로 하고 있고 사람들이 제 말 들어줘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창수는 한참 침묵했다. 다행이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표님. 전화 주셔서. 전화가 끊겼다. 미경 씨는 한참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후련함도 쾌감도 없었다. 다만 오래 어딘가 걸려있던 것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있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그냥 끝이 났다는 느낌.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정리된 사람의 고요함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 협의회로부터 공문 한 통이 KD 모빌리티로 날아왔다. 2024년도 협력사 상생 우수 사례 발표 요청에 건 납기 관리 체계 개선 및 협력사 신뢰 구축 부문에서 KD 모빌리티를 올해의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발표자로는 구매 전략 수석 박미경이 지명되어 있었다. 이준호가 공문을 들고 미경 씨 자리로 왔다. 어떻게 할래요? 미경 씨는 공문을 천천히 읽었다. 발표 일시, 장소, 참석 기관 목록. 참석 기관 명단 중간에 성원 정밀의 이름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아요? 전 회사 사람들도 오는 자리인데. 미경 씨는 공문을 반으로 접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한 일이니까요. 발표 당일 협의회 대강당에는 지역구 품사 관계자 200여 명이 모였다. 미경 씨는 단상에 섰다. 단정한 재킷에 노트 한 권. 화려한 PPT 슬라이드 대신 실제 현장에서 쓰는 체크리스트의 양식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워 놓았다. 안녕하세요. KD 모빌리티 구매 전략 수석 박미경입니다. 객석을 한번 훑었다. 뒷줄 오른쪽에 오창수 대표가 보였다. 눈이 마주쳤다. 대표가 먼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미경 씨는 잠깐 시선을 멈췄다가 앞을 봤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기술이나 시스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강당 끝까지 또렷하게 전달됐다. 납기를 지키는 건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협력업체 담당자가 야근 중에도 전화를 받아주는 관계, 무리한 부탁을 드렸을 때 이번 한 번은요 하고 들어주는 신뢰. 그 사람이 옮겨도
다음 담당자를 연결해주는 연속서. 이런 것들은 시스템이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듭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는 건 더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 더 나은 조직 문화입니다. 그 사람이 9년 동안 쌓아온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소리를 들을 때 옆에서 막아주는 것. 그것이 납기 관리의 시작입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미경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그걸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읽기 전에 아셨으면 합니다. 박수는 천천히 시작됐다. 앞줄에서부터 조용히, 그리고 점점 크게. 발표가 끝나고 로비에서 사람들이 뒤섞이는 시간이었다. 명함을 교환하고 사례집을 챙기고 335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로 오창수 대표가 다가왔다. 미경 씨는 알아보고 먼저 고개를 숙였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어. 마지막 말은 오창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잘 들었어요. 미경 씨는 더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로비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산업단지 지붕 위로 낮고 선명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앞으로도 잘 지내요, 미경 씨. 네, 대표님도요. 그게 전부였다. 복수도 없었고 드라마 같은 화해도 없었다. 그냥 각자 제자리에서 잘 살겠다는 담담한 인사였다. 그날 저녁 미경 씨는 회사로 돌아와 오늘 남은 서류를 마저 펼쳤다. 구매팀 막내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수석님, 이 케이스 어떻게 판단하면 되나요? 미경 씨는 답을 바로 주지 않았다.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 것 같아요? 함께 생각하게 만들었다. 답을 주는 것보다 스스로 찾는 힘을 키워주는 게 더 오래 간다는 걸. 미경 씨는 오랜 시간 혼자 버티면서 배운 것이었다. 창문 너머로 산업단지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공장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미경 씨는 자리로 돌아가 서류를 다시 펼쳤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9년 동안 그 한 사람이 매일 무엇을 막아왔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올 한 해 행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이 집이 이야기를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